네, 안녕하세요. 그 시험 끝나면 인사도 못 하겠어요. 괜히 내가 죄지은 것 같아가지고. 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끝나고 나면은 아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요. 야, 내가 나온 대로 나왔잖아. 뭐 해라 그래도 했잖아. 뭐 이러고 나 이거 했잖아. 왜? 이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맞춰야 되니까. 나오면 뭐합니까? 그죠? 맞춰야 되는 건데. 그래서 못 맞추면은 뭐, 아무리 행겨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상담 원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네. 지금 끝나시고, 글쎄, 따로 공간이 제 연구실이 저기 희한한 데가 있어가지고, 가기도 사실 그렇고요. 여기에서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고 남으시면은 제가 뭐 딴 데 같으면 시간을 정했을 텐데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원하셔가지고 제가 시간을 못 정했습니다. 되는 대로 좀 뵙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이제 웰뷰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질문 올라온 거 댓글 다는데 거의 대개가 전부 다 연애 편지 수준이 읽는 것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는 공개잖아요. 예, 공개인데도 그만큼 여러분들 지금 절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있는 거 속속들이 다 보여주는 글들을 올리셨는데 예, 오기 전에도 계속 지금 전화 상담하고 그랬습니다. 뭐 국어하고 국사 그렇게 어려웠어요? 네, 뭐 지금 뭐 대개 국어 국사 풀다 보니까 멘붕 와가지고 영어는 눈에도 안 들어오고 뭐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걸어오는데 누가 한 명 만났어요. 딱 한마디가 망쳤어요. 이럴 어쩌자. 그래서 때로는 해설 강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여러분 얼굴 보기가 좀 그래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영어 못 봐도 합격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합격인데 그게 좀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과목하고 여러분들 관계를 좀 잘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그래서 저는 영어는 사실 난도 높이는 게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문제 푸는 순서를 좀 영어를 먼저 보세요. 제가 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일단 먼저 보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추세가 국어 하나를 어렵게 내거나 아니면 국사를 어렵게 내거나 뭐 이런 식인데 오늘 둘 다 어렵게 나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영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영어는 영어 자체로서가 문제가 아니라 타 과목하고도 문제고 자체하고도 문제고 자체 문제고 그죠? 이게 모든 게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의 작용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어는 시험 보시는 건 어떻게 보면 전략이다. 진짜 전략을 참 잘 세우셔야 된다. 이제 그 생각인데 한번 되신다면 지방직 때는 좀 영어를 좀 먼저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게 좀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이제 그러는 거죠. 영어 어렵게 나오면 어떡하냐 이거죠. 이거 어쩌란 말이야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는 거 맞추면 합격이거든요. 문제는 아는 걸 틀리니까 문제다. 문제라면 이번에는 아마 그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제가 지금 뭐 어제 오늘 계속 상담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푸니까 내가 이거 흔히들 여러분 그래요. 똥멍청이처럼 내가 왜 이걸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걸 맞춰줘야 되는데 그래서 만일에 앞에 먼저 푸신다면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시간을 정하세요. 나는 원래 영어는 뭐 30분 투자할 거라고 하면 30분까지만 푸십시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거기까지는 내가 아는 건 맞춘 거니까 그러시고 만일에 30분 넘어갔다 근데 문제가 남았다 그러시면은 타 과목 갔다가 남은 시간에 오시는 게 가장 제가 보기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도 일단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만, 인디지너스라고 해서 마지막에 여러분 아작내기 때, 그죠? 그 철자 비슷한 거 해드렸잖아요. 예, 뭐 반드시 제가 꼭 해마다 해드립니다. 그랬는데 거의 거기서 써드리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2년에 한 번씩은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실은 거의 대개가. 예, 근데 진짜 나오긴 나왔습니다. 물론 뭐 다 아셔서 맞추셨겠습니다만은. 근데 이번에 제가 또 하나 찍어드린 게 있죠. 이게 좀 아쉬운데 이게 나오긴 나왔죠.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 안 나오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안 하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씨 근데 보기로 나왔어요. 이게 지금 근데 이거를 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근래 뭐 수십 년 내에 없었어요. 간단히 얘기해서. 없었습니다, 이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그렇잖아요. 어휘 시험의 난도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다. 전에 같은 경우는 뭐 서울시에 나오는 어휘, 뭐 서울시 아닌 뭐 국가직 지방지 나오는, 이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서울시에 나오는 어휘들이 주로 이제 좀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나온다면 사실 서울시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그런 데도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 그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좀 연로하신 분이고 자료를 7, 80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제 그때 나왔었던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혹시나 했는데 사실 좀 이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나와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단 단어 여러분들 남은 시험도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계속 단어 난도는 계속 올라가는 편이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정답은 아니고 보기로 줬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단어까지도 지금 신경 써가지고서 보기 중에 하나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또 시험 문제 이런 쪽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이제 그 어휘는 이제 두 가지 대비가 또 뭐 솔직히 됐으면 좋겠고요. 우선 첫째가 바로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되시면은 여러분 어휘 강의 한번 들어주십시오, 제 거. 진짜 어휘 때문에 문제였었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한번 여러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나온 단어들 전부 다 어휘 강의 때는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것들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사실 이런 단어들이 주로 어디서 보이라고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 놓고 얘기한다면 서울시입니다. 사실은 서울시가 되는 거고, 특히 올해 이제 그 서울시 7급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어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서울시 7급에서. 근데 이제 그 단어들이 주로 공무원 쪽이 아니라 사실은 GRE 어휘입니다, 대개가.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서울시는 제가 꼭 그런 말씀드려요. 제발 여러분 강의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 말씀 드리는데, 서울시는 제가 그랬잖아요. 원문을 검색을 해보면 어휘 문제도 원문이 GRE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단어들을 보게 되면 거기 있는 단어들이 활용돼서 나오는 게 참 많습니다. 작년에 나와서 officiously 참견하기 좋아하는 그 단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사실 GR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단어입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시 원문 검색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단어들이 있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이후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GRE 어휘들을 제가 좀 많이 그런 문제들 특히 그걸 좀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 지난번에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쨌든 어휘가 상당히 큰 관건이었었죠. 사실은 9급이 좀 더 어려웠어요. 그래 문제 자체 난도로는 어휘 난도를 좀 빼놓고 본다면은 지난번에는 서울시가 9급하고 7급 놓고 봤을 때 7급은 어휘만 알면은 상당히 고득점 받을 수가 있었던 그런 시험이고요. 역으로 서울시 9급의 경우는 어휘도 어휘지만 여러분들이 독해 쪽에서 어떤 논리적 사고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조금 필요했었던 그런 문제라서 사실 놓고 보면 아마 혹시 서울시 보신 분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9급보다는 7급이 조금 더 수월하게 점수가 좀 나오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어휘 자체의 난도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나왔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 시험이 이제 국가직하고 지방직 이제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지방직에서도 지금 뭐 이런 단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흔히 나오는 그런 공무원 어휘라는 것 플러스 해가지고 해서 좀 더 단어 난도를 좀 높이셔야 된다. 특히 제 거 이제 제인스 보컬 보면 단어 난도 높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몇 년째 거기에서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지금 보시는데요. 솔직히 강의 한번 들어주십시오. 결국
이제는 어휘 싸움이 상당히 좀 커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생활용어, 제가 이제 여러분 아마 강의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제 대화, 이거 지금 어쩌나. 제가 그런 말씀 말씀드렸는데, 대화로 나오지 않고 이제 관용 표현을 물어보면 어쩌나 그랬더니, 아니나 다릅니까? 그죠? 그렇게 나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도를 또 높였다라는 겁니다, 또. 그래서 관용 표현도 어느 때보다도 조금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딴 때보다는, 앞서 있었던 그 시험보다는 사실 난도가 조금 높았었던 얘기고요. 반면에 이제 독해 쪽에서는 전에보다는 조금 난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제일 많이 여러분들 맞았다는 점수가 60점, 70점이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60, 70 거의 대개가 그렇더라고요. 80이야 만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물론 뭐 어떤 분은 뭐 잘해서 뭐 90점, 95점 맞았다고 그렇게 자랑, 죄송합니다. 자랑이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데, 대개가 6, 70점이 좀 많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앞에 시험 때문에 멘붕에 오신 분들은 뭐 이제 50점대까지 떨어져 버려가지고 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의미의 역대급이 되는데, 나쁜 의미로 역대급의 점수를 맞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겨났고요. 근데 독해는 어쨌든 지문 난도가 조금 쉬웠는데요. 글쎄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 뭐 저는 그래요. 독해는 여러분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에 조금 촉박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긴장을 해버리면 독해가 안 읽혀버리죠. 아마 그런 이유지 않을까. 아마 끝나고 나서 여러분 독해 보셨다라고 한다면 진짜, 야, 내가 진짜 똥멍청이처럼 왜 이걸 틀렸나, 아마 왜 이걸 정답으로 골랐나, 아마 다시 보게 되면 황당했을 가능성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은 다른 과목으로 인한 요인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법은 그 전에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휘하고 그 생활용어 이쪽의 표현은 그 앞서 시험보다는 조금 어렵게 나왔고, 문법하고 독해는 조금 사실 그 자체로는 좀 쉽게 나온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20번에 그 애제제 사이에 원급 들어가는 것도 안 보였다 그러더라고요. 그죠? 긴장하면 별의별 거지 같은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진짜. 뭐 평상시 그 사이에 원급 들어가는 거 세상에 누가 생각 못 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또 결국은 다른 과목으로 인한 거겠죠, 사실. 긴장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 시험장에서의 분위기를 여러분들 걸로 끌고 가주는 게 참 중요하다. 진짜 그 생각을 진짜 떨칠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하나 권해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좀,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잖아요. 시끄러운 데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집중력입니다. 결국 집중력 싸움입니다. 집중력 싸움인데, 그 집중력을 여러분이 길러주는 방법 가운데서 제일 좋은 방법이 시끄러운 데서 문제 푸는 거다. 그래서 집중이 되면 주변의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그 나름대로 그 연습을 실전에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는 굉장히 좀 자주 오랫동안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뭐 TV에서 누가 그 전에 한 1, 2년 전인가요? 누가 그랬다며? 공부의 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버스간에서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집중력 기르는 그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상당히 그 얘기를 좀 많이 오래 했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안 보여요, 글이.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옆에서 이렇게 계속 들려오다 보니까. 그럼 읽은 문장 또 읽고, 읽은 문장 또 읽고, 읽은 문장 또 읽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엔 주변 소리가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집중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글이 잘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 집중력이 높아져야지만 글이 보이는 겁니다. 대개가 여러분들 그 실전에 가면 여러분들 그 긴장을 하다 보니까 안 보인다는 것은 사실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번 하시는 건데, 그 방법이 시끄러운 데서 문제 푸시면 좋다.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 상반기, 하반기 놓고 봤을 때는 거의 그 상반기 정도 수준, 하반기는 아니고 아마 그 정도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지방직이 지금 요 스타일로 과연 그 나올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추측하는 바,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제가 보기에는 출제하시는 분이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2015년 이후로 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옛날에는 국가직하고 지방직 출제하는 사람이 달랐는데 이제 같은 사람 같더라,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번에도 무슨 상어 문제 나왔잖아요, 그죠? 상어 더럽게 좋아요, 그죠? 작년에도 상어 이게 2번씩이나 나오더니 또 상어 이게 또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지방지 국가지 뭐 이렇게 해서 섞어서 이렇게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인용하는 데가 굉장히 좀 한정적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인용하는 게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게 이제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좀 같지 않은가 이제 그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렇다면은 요거를 놓고 본다면은 요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독해가 조금 더 어려워질 가능성은 저는 좀 있다. 독해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만든다 하더라도 어쨌든 난도 차이는 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독해가 조금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독해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독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일단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스킬입니다. 스킬 여러분들 진짜 익혀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꼭 그런 얘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봐서 진짜 몰라서 틀렸는가. 아는데도 틀렸는가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아는데도 틀렸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데서 방향을 굳이 바꿀 필요는 사실은 없고요. 근데 다시 봐도 이 문제만큼만은 한두 문제만큼만은 도저히 못 풀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특히 독해 쪽이라고 한다면 독해가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번에 독해를 많이 틀리셨다라고 한다면 독해 자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사실은요. 그래 다시 봤는데도 말이죠. 다시 봤는데도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독해 자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 그럼 두 가지겠죠. 첫째, 정확한 해석하십시오. 이번엔 좀 정확하게 해석을 좀 막을 만한 문장, 즉 복잡하게 문법 구조가 꼬여 있었던 문장은 사실 별로 안 보였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좀 평이한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긴장이 좀 많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답의 위치가 안 보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해석이 조금 만일에 문제였었다라고 한다면은 정확한 해석하는 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루에 한 지문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 직독직해 연습하는 거 꼭 하시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해석이 됐는데 틀렸다. 그런 스킬 문제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좀 문제 포인트를 잘못 잡아버리는 거죠. 가령 여기에서 여러분 지금 뭐 1번이 아이고 뭐 이래 이거 왜 이렇게 돼? 여기에서 여러분들 그 빈칸 채우기가 지금 빈칸 채우기 맞죠 2번이? 네, 빈칸 채우기인데요. 여기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빈칸 채우기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특히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길게 하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모의고사 할 때 참 많이 했었죠. 뭐 하랬어. 작년에 여러분 뭐 하랬어 해서 줬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핵심어가 바로 뭐예요? 로스였었죠. 네, 요거를 잡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뭐 정답은 다 아실 테니까 좀 여러분의 이제 선택한 보기에 따라서 좀 그 어떤 문제점 지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디 간 거야? 네. 만일에 요걸 고르지, 요 1, 3번에서 고르지 못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첫째, 우선은 해석의 문제가 일단 가장 큰 거고요. 일단은 여러분 긴장 해석을 했다는 것은 제가 일단 좀 제어하겠습니다. 다 마찬가지로 다 비슷한 상황이었을 테니까. 해석의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고요. 둘째,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서 그걸 못 골랐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푸는 요령의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 푸는 요령을 좀 더 많이 생각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빈칸 채우기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거. 특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길게 나온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뭐래요? 핵심어를 잡는 거라 그랬죠. 한 단어 문제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빈칸 채우기도 한 단어, 두 단어 이런 식으로 내는 것보다는 좀 길게 준다란 말이야. 그럼 길게 주니까 여러분 굉장히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고민하지 말자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 그러니까 반드시 보기 전 들어가 줘야 되는 게 뭘까?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데, 가령 여기서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여기는 사실 저는 여러분들 제가 해서 드렸습니다만 딱 한 단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문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바로 뭡니까? 현재입니다. 그죠? 프레젠트예요. 그래서 시간과 문제에서 패스트가 나와 있죠. 문면 프레젠트 나와 있죠.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럼 시간 관련된 거 하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이거는요. 이걸로 찍어주시는 문제입니다. 이제 그렇게 가주셔야 되는. 요게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 요게 내공이죠. 사실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것이 여러분들 제목에서 나타난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빈칸 채우기도. 근데 자꾸 여러분들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시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봤을 때 주제만 알면 사실 거의 대부분 다 푸는 문제를 제시한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우리 공무원 영어는 제가 이제 두 마디다.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핵심어와 어조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핵심어를 잘 찾아가 보자. 이제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뭐 그렇게 해서 뭐 간단히 말씀드려봤고요. 요거 뭐 생활영어 문제입니다만은
제가 계속해서 저도 이제 그 문제 출제하면서 모의고사 내면서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대화 흐름을 물어본다면은 참 별것이 아닐 텐데, 지금 제 이런 표현이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작년서부터 이렇게 해서 생활영어 속에 이제 표현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여기서 4번은 제가 모의고사 때 굉장히 많이 냈었죠. War on the Bridge라고 해서 참 많이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솔직히 그런 생각은 사실은 들어요.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의 머리하고 제 머리하고 비슷하다. 머리 사이즈가 아니라. 머리가 비슷하다.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 네. 그리고 그 나오는 영역이 빤하다. 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사실 하는데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전화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휘가 일단은 좀 난도가 있다.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국가직 아장내기 여러분 하셨다면 거기에서 드린 거 꼭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진짜 다시 한번 드리고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이후로 다 지방직 아장내기 때는 자료를 별로 제공을 하지는 않죠. 기본적으로 핵심이 될 만한 것만 뽑아서 드리는데 요번에는 어휘는 좀 달리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는 주로 GRE 어휘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런 쪽으로 요번에 아장내기 때는 요런 어휘들을 좀 모아서 좀 추가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휘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수거, 관용편 이런 것 좀 여러분들이 좀 별도로 좀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좋다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그냥 어쨌든 앞으로 공부 방향을 말씀드려야 되니까요. 뭐 제 강의 들어라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되신다면은 뭐 10개 정도라든지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네. 뭐 정답은 아실 거고요. 적어서 뭐 큰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2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그 핵심어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요걸 잡아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름대로 지금 여기에서 굉장히 좀 좋죠? 비코즈를 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플러스가 돼줘야 돼요. 이 내용이 플러스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돼줘야 돼요? 플러스가 돼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하나 핵심어는 바로 뭐냐? 스몰이라는 거죠. 요 부분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번을 날려버려야 될 것이 더욱 혐오스럽다라고 하는 거, 더욱 싫어한다라는 거, 요거는 요것은 벗어나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논리 독해 문제 쪽에서도 사실상 조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들 논리 독해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만, 했었습니다만은, 그것도 조금 필요했었던 부분이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 더 큰 것에, 제가 여러분들 그 아장내기 때 여러분 그런 말씀 드렸죠. 이런 건 숫자 표현이라고 할까요? 크고 작은 표현에 대한 거 굉장히 좀 조심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아마 도움이 좀 됐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더 큰 그림의 작은 부분이라는 거. 자, 바로 그러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건데요.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라슬 요걸 건드려 드릴 거. 어조는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됐습니다만 여기서는 더욱 혐오스럽다라고 해서 요 단어 전혀 이제 문맥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로 봐야 되겠죠. 그래 작은 거니까 덜 신경 쓴다. 요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덜 신경 쓴다. 근데 여기에서도 여러분 또 생각하셔야 될 게 지금 뭐냐면은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다가 또 활용한 것이 지금 저는 요것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좀 가려고 한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해 문제를 내드렸고 거기에다 문법도 걸고 그리고 이제 어휘도 걸고, 어휘보다는 수거 쪽입니다. 수거도 걸고 말이죠. 이걸 여러분 작년에 지방직에서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전문제 나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정답으로 제시했던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해놓고도 틀려버리는 거죠. 저걸 몰라버리게 되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좀 아까 보셨던 커리큘러스라든 이런 수거가 생활영어로 활용되기도 하고 수거 문제로 직접 출제하기도 하고 독해 속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더 어느 때보다도 좀 더 어떤 표현의 문제라고 할까 이것 등이 상당히 더 중시되는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좀 보셨으면 좋았겠다라고 말씀도 드리고요. 3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제목을 볼 때 뭐 아시지 않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문도 문미 보시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문도하고 문미에서 나름대로 공통점 좀 찾아서 보시는 것이 어떨까? 여기서 뭐 프레젠터가 여기도 있습니다만 여기도 프레젠터가 있겠죠. 자, 요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관련됐다라고 생각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일에 이거 틀리셨다라고 한다면 진짜 여러분들 말 스킬 공부하셔야 됩니다. 문제 푸는 요령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대개 여러분들 시험장 가서는 거의 대개 해석을 전체 다 하려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특히 이번에 문제들은
뭐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 할까요? 이제 스킬이 거의 대부분 통하는 그런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두문미에서 여러분 보셔가지고 해서 문두문미에서 반복되는 단어, 바로 그것들의 어떤 공통점, 이런 걸 좀 찾아보시는 건 좋겠다. 우리가 반복된다고 해서 꼭 그대로 그 단어가 아니라 지금처럼 여러분 뭡니까? 하나의 시점이라는 거, 그죠? 시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점이라는 그런 표현에서 시간과 관련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특히나 여기에서 보시면 현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라 그랬어요? 예, 전부라 그랬죠? 현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재 초점을 맞춰놓고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past, 문맥에서 present 그러면서 바로 그것이 현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라고 표현했으니까 현재 충실하자. 이런 쪽에다가 아마 정답을 좀 찾아가시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거는 뭐 많이 맞추지 않았을까. 뭐 시간 관련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1번하고 2번이 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젠트를 요거하고 연관시켜서 나가는 거. 또 하나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또 우리 시험에서 또 하나 뭡니까? 우리 시험의 출제 방법이 바로 패러프레이즈다. 바꿔쓰기다. 그러니까 프레젠트라는 거 바로 뭐로 바꿨다? now로 바꿨다.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바꿔 쓰는 거, 요것을 여러분 찾아내는 요런 연습이 되겠죠. 요것이 하나, 요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여러분들 문제를 좀 많이 보시다 본 말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요령으로서 자리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여기서 futuristic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미래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겠고요. 그리고 futuristic이라는 건 미래의라고 하기보다는 미래의 어떤 약간 첨단이라는 그런 의미가 같죠. 미래지향적인 것이 돼버리는 것이 돼버려서 미래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발전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첨단이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시점으로서의 미래를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이것도 생각하시면 좀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문법인데요. 문법은 뭐 그동안 나왔었던 것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요번에 뭐 새로운 게 전혀 없었죠. 제가 아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지금 뭐 문제를 했고 이 사람 다 냈다. 진짜 다 냈습니다. 더 이상 낼 영역이 사실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뭐 그대로 그 방향을 그대로 이제 끌고 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difficult가 뭡니까? 가주어? 진저구조 취한 것이 돼버리겠고요. 참 요거는 저는 요것도 제가 좀 나름대로 좀 사실은 좀 뿌듯합니다. 요거 어디 갔습니까? for granted. 나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요거 have for, 요거 granted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요거 조금 뭐가 지금 이게 몇 번이죠? 4번이죠? 4번이죠? 조금 4번이죠? 뭐 이거 좀 이상하다. 그죠? 아 위에 있구나. 아, 얘기를 해줘야지. 아 이게 해보가 아닌데 지금 이거. 아니 어떻게 난 이렇게. 네, 시험 볼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틀리는 거예요, 이게. 순간, 이거 못하고 잘못네. 그죠? 왜 시험 볼 때는 안 보이는 거에 막 보이고 말이죠. 이상하게 연결시켜 보이고 말이죠. 이상한 뜻이 떠오르고 말이죠. 이런단 말이에요. 요거는, 제가, 아마 아장내기 때도 말씀드렸죠? 요거, 전치사 다음에 ED 나온 게 요게 좀 독특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럴 때 이제 이거 문제 삼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그때 하나 더 말씀드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요게 있을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give up for 뭐 드렸죠? 요것도 드렸었죠. 그죠? 요 세 개가 지금 보시는 바대로 이 다음에는 여러분 뭐든지 나올 수 있어. 보호에 해당되는 거. 요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왜 전치사 다음에 ED가 나왔느냐? 전치사 다음에 왜 과거분사 나왔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 영어 아니라 우리 그 영어에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영어에서는 전치사 다음에 우리가 목적, 즉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저와 같이 해서 과거분사 나오는 거 저 세 개밖에 없습니다. far from 다음에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 다음에는 보어는 다 나옵니다. 보어 역할하는 건 다 나옵니다. 형용사도 나올 수 있고 과거분사도 나올 수 있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far from의 경우는 뭐로 보시면 됩니까? 요 자체를 그냥 뭐로 보면 되는 거예요?
네버로 보면 되는 거죠. 네버로 바꿔놓고서 말만 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네. 요거는 뭐 이제 그 무슨 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는 being이 생략됐다라고 본다라고 해요. 네, 그렇다고 집어넣고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걸 보편적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being을 막 이렇게 생략할 수 있나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요. 요 수고에서만 그리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혹시 이거 나오지 않겠는가 그랬었는데 그 나와서 나름대로 저는 조금 솔직히 조금 뿌듯했습니다. 사실은요. 이것도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또 수동 또 나왔단 말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여러분 수동 안 됩니다라는 건 바로 뭐였어요? result from이죠. 네, result from입니다. 네, 근데 result in을 내버린 거죠. 요걸 내버린 겁니다. 일단은 이런 말이죠. result는 100% 자동사입니다. 100% 자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설령 수동이 된다고 한다면 이 목적어 사라져야 되겠죠. 근데 저기 목적어 있나 목적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이 될 일은 전혀 없겠고요. 그러나 어떤 경우든 수동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수동 쓰지 않습니다. 요것이 어떤 학생이 아마 시험 보기 전날 저한테 result from 수동 안 된다고 했더니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 result in도 수동이 안 되나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 학생 맞췄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시험 보기 전날 물었으니까 근데 나왔단 말이야 이게. 혹시 여기 계십니까? 혹시?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 수동 안 된다고 했더니 이제 질문에 이거 물었어요. 리절트 이런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나왔더라고요. 근데, 틀렸으면 가장 가슴 아플 텐데요. 이거는 물론. 네, 어쨌든 네, 안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뭐 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작년에 지방직에 추가해서 suffer from 수동될 수 없다라고 한 거하고 연계시켜서 생각해 놓고 본다면 결국은 마찬가지다. 마찬가지 스타일로 출제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리절트는 100% 자동화 되는 것이고요. 수동이 되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었던 구조가 돼버리죠. 이른바 주어 동사 나왔고 그 다음 뭐 나왔습니까? ing 나와버렸죠. 그리고 이때 말씀드렸죠. 절대로 요 주어 갖다 놓고서 우리가 맞냐 틀리냐라고 계산하는 분사구문 아니라 그랬죠. 요것은 이제 주어 동사 다음에 나온 분사구문의 경우는 주절에 주어를 갖다 놓고 계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단순히 여기에서만 생각해라. 자,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 살아 있다. 그러니까 뭐가 됐다? 능동.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주절에 주어 갖다 놓고 보시는 거 아닙니다. 이 경우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분사 구문이 또 시험 문제 나왔다. 이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런 것들로 출제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만일에 틀렸다라고 출제하신 분이 아마 3번. 이게 지금 자꾸 내가 이제 네, 2번. 2번 아마 요걸 미리 저걸 외우고 계시 않으셨다고 한다면 저거 아마 틀렸다고 골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거 이외에는 달리 뭐 만약에 3번이 안 보였었으면 아마 달리 보일 만한 게 사실 아마 없었을 겁니다. 네. 자, 이 정도로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그동안 제일 많이 나왔었던 어쨌든 그 수동 분사 요거와 관련된 문제 여전히 꾸준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요번엔 부정사가 어떤 것이 나올까 궁금했는데 그냥 이걸로 땡쳐버리고 말았네요. 좀 더 나왔으면 좋았을 걸. 네. 역으로 말씀드려서 뒤로 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출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출 문제 딱 보고서 땡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 얘기해서 뭐 3번이야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저거 관련해서 다시 또 기본적으로 찾아보셔야 돼요. 네, 남은 시간. 그래서 여전히 뭐 이렇게 수동 불가동사와 관련해서 저 문제 출제하고 있구나. 능동수동을 묻고 있구나. 이런 것 등을 생각해보는 그런 겁니다. 1번을 봤을 때 여러분들 투부정사 다시 한번 그동안 정리하셨던 거 보시는 거 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동의어도 제가 네이티브라고 제가 아마 써드렸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참 뭐 진짜 많이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아장내기 때 찍었던 걸 다시 한번 찍어볼까요? 이거 나옵니다. 지방직 때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근데 참 여러분 그러죠. 자, 어떻게 저걸 보고 저걸 생각을 할까? 네, 나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분명히 나중에 들어가셔서 근무하시다가 한 분야에서 20년 넘게 근무하시면 말이죠. 다 보여요. 진짜 어떤 상황인지가 보이고 어떤 것이 뭐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하나 가지고서 여러 가지를 연계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살짝 철자가 조금 좀 약간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고, 요거는 약간 헷갈리는 그런 쪽이 좀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낼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거와 연계 생각해 볼 수 있다. 요것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나오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보기로 다 나와버렸네요. 요건 가난한이라는 뜻이 돼버리고 말이죠. 아, 이것도 상당히 좋죠. 이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기 구성을 잘 보셔야 돼요. 보기 구성을. 지금 여기에서 얘를 정답으로 줬습니다만 나머지 2, 3, 4번도 전부 다 뭡니까? 전문제? 어휘 전문제 자체로 출제하는 어휘들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난도를 상당히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예요? 보기는 쉽게 줬잖아요, 그죠? 보기는 쉽게 줬는데 보기조차도 전문제 나오는 어휘를 줬다는 것은 이 사람 어휘 난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신경 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개걸스러운 욕심 많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글쎄 요거 보고서 만일에 한번 찍어놓고 본다면은 이게 가장 가깝지 않을까? 아니면은 저 어원 쪽으로 만일에 간다면 저거하고 어원이 거의 똑같은 이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글라트너스나 버레이셔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원을 좀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요게 이제 간단히 해서 먹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는 것을 가리킬 때 레이브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되는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정답을 그동안 뭐로 줄여 나왔었다고요? 네, 트래블링으로 나왔었다 이제 그런 말씀드렸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티너런트입니다. 아, 저는 4번의 저 단어를 보고 나머지 뭐 2번하고 3번은 뭐 그냥 여러분 혹시 하셨다라고 한다 그냥 다 아실 만한 그런 단어지만 4번은 제가 아마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솔직히. 저거는 진짜 저만의 20년 넘는 그 노하우가 되는데요. 분명히 이 사람 지금 자료를 옛날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저도 이미 지난 건 지난 거고 이제 남은 시험 대비해서 그런 저거에 맞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정리해서 한번 드려야 될까 이게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좋습니다. 여기에서도 요건 제가 이제 두 개는 또 자주 말씀드렸었던 거죠. 특히 3번이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솔직히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아이씨 보기로 나오는 거야 좀 아쉽더라고요 솔직히요. 네. 기억하시죠, 요거요? 요거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또 드린 것 가운데에서 그리고 요번에 아장내기 마지막 때 얘기했던 거 굉장히 여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요거랑 같이 얘기했었죠? 네, contingent, contiguous.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거 뭐라 했죠? 어는 똑같은 건데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contiguous는? 아, 네. 요게 어원이 뭐라 그랬죠? 여기 TING, TIG, 이게 뭐라고요? 터치라 그랬죠? 네, 함께 닿아 있는이라는 얘기죠. 함께 닿아 있는, 인접한이라는 얘기죠. 함께 닿아 있다, 인접한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접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컨틴전트의 경우는 요거는 그 함께 닿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하고 있다? 의존하고 있다라고 해서 디펜던트 요걸로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하는 거랑 상당히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자, 디펜던트였었고, 오늘 파워 이동, 이거는 파 기억하시죠? 제가 여러분 파는 어원 가지고 말씀드렸었고요. 작년에 여러분 나왔었던 어휘가 바로 뭐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던 거잖아요. 그죠? 요것 때문에 말입니다. 요거하고 어휘 똑같다는 말입니다. 아시죠? disparites에서 PAR, 요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같은이라 그랬죠. 같은이라 그랬습니다. disparites는 그래서 서로 다른이라는 얘기죠. 상이한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요것이 나왔었단 말이죠. 그럼 요거 생각하면 저는 그래서 파를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제가 여러 번 좀 요거는 문제로다도 좀 출제를 좀 했었던 그런 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영작에 한번 출제한 기억이 있습니다. 영작에서 뭐뭐와 거리가 멀다라는 얘기죠. 현격한 차이라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 보통 사전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상당한 차이, 상당히 다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파크라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아주 오랜만에 2000년대 이후로 단 제 기억에는 여러분들 기출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우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는데 아주 좋은 그런 문제였었고요. 여기에서는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파하고 좀 여러분들 생각하시다면 좀 뭐 되지 않았을까? 뭐뭐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아마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의외로 이것도 틀렸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건 그냥 폼이었었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신 거 어쨌든 여러분들 단어 난도 높이 가셔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거도 꾸준히 여러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7번입니다. 7번입니다.
7번.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느냐면은 푸는 방법이 뭐라 섹시마와 어조로 그랬죠. 이 문제는 어조로 나온 거죠. 네, 어조로 나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특히 이제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작년 지방지 7급에 이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가 두 문제 나왔다 그랬죠. 하나는 핵심으로 푸는 문제하고 하나는 어조로 푸는 문제. 특히 여러분 아시죠? 인터넷 쿠키와 관련해서 쿠키의 장점을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부정적인 단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나왔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게 되면 장점에 대한 얘기, 좋은 얘기가 돼버립니다. 요거는 좀 틀리시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도 상담하시면서 보시면서 저희한테 틀렸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요거죠? 드레드 프리 아니죠? 요것이 좀 바뀌었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끔찍한 뉴스가 아니죠. 무서운 뉴스가 아니죠.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조를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조를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았겠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만일에 핵심어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제가 여러분들 해설해 드린 것처럼 물과 홍수, 물과 관련된 말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쌀이라는 것이 바로 물 속에 잠겨버리게 되면은 그냥 썩고 죽어버리게 되는데 거기에 내성이 있는 그런 품종을 개발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 물과 좀 관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여기에서도 만약에 핵심으로 잡는다는 플러딩이 요것이 들어가는 거, 요것이 좋았을 것이고 여기도 보시는 바대로 플러드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있다. 요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유전자 얘기 나왔었잖아요. 문도에서. 유전자 얘기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 스트레인이라는 것도 이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었죠. 품종입니다. 이것도. 저는 전에 한번 모의고사 한번 드린 것 가운데에서 쌀 품종이 아니라 무슨 콩의 품종이었었나요? 콩이었었나? 호주에 그거와 관련된 것을 제가 거의 비슷하게 이번에 이걸로 한번 드려봤습니다만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유전자와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몬순이라든지 이런 것이 마찬가지로 물과 좀 관련이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잡아주시는 것이 핵심어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과 관련된 말도 없죠, 사실은요. 그리고 어조도 지금 부정으로 dreadful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잘못이다라는 말씀 또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 이것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자주 출제했습니다만 요거 여러분들 거꾸로 함정이다. 여러분 디스는 디즈 들어간 것은 뭡니까? 앞에 있는 말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요것이 함정일 수 있다. 제가 진짜 그 말씀 많이 드리면서 요거에 대해서 문제 많이 드렸습니다. 저기에 들어가서 왠지 앞에 있는 걸 가리키다 보니까 연결이 될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근데 전혀 여기서는 연결관계가 전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게 폼이란 말이에요. 이거 제발 좀 조심하라고요. 진짜 저도 이 문제 보면서 글쎄요. 제가 핵심은 어조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가운데에서 저는 요걸 또 제시했다라는 거. 요걸 제시하다는 저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만일에 요거 틀리신 분 계시면 이것 때문에 얘를 정답으로 못 고르신 분도 아마 계실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항상 저 모의고사 내고 나면 끝나고 넘고 선생님 디즈가 얘 가리키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바로 여기서 저걸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지금 관계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라고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으로서 악과 연결 관계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이것이 함정이었다. 요겁니다. 네, 요게 여러분들 이미 국가리 9급에서 한번 출제된 것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지구의 탄생과 관련했었나요? 지구 생명 지구가 이제 얼었다 더워졌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제 이런 변화 속에서도 무슨 살 수 있었다 그런 식의 있었고 디즈 체인지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는 체인지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디즈 집어넣고 나니까 아주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고서 그걸 일단 답에서 제외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랑 상당히 좀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했었던 그런 것 가운데서 어조를 생각 한번 해봐라 이거고 물론 여기서도 또한 이것 때문에도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디스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거꾸로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힌트가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관계없는 문장 고르기 위해서 이것이 오히려 역으로 여러분의 함정을 파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4번 고르시지 못하신 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8번 이것도 그렇습니다. 3번하고 4번은 여러분들 특별한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특별한 표현이 아니겠고요. 1번하고 2번이 되는 건데요. 요거 2번. 레인책은 다 아시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레인책 다 아시는 표현이고요. 그다음 여기서 또 관용편을 줬다라는 건데 제가 또 여러분들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또 뭐가 있습니까? 관용편 가운데
신체 부분. 네, 참 그거는 빼놓지 않고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신체 부분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처음에 발을 살짝 뒤로 놓는 거죠. 발을 살짝 뒤로 놓는 거 시작하고 개시하고 말이죠. 막 이런 것을 가리킬 때 우리가 참가하고 이런 식으로 쓸 때 바로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용 표현 관련해서 암기할 때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뭐다? 신체 부분. 포함되어 있는 그 수거들을 많이 좀 기억해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래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버렸네요. 상어입니다. 참 저도 이 출제위원 때문에 상어 얘기 참 관련해서 문제 참 많이 냈습니다만은 저는 그동안 이제 북대서양 참고래 세상에 다 외워버렸어요. 노스 앤틀레틱, 라이트, 웨일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참고래 해가지고서 나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요번에 또 상어가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이거를 좀 뭐 특별하게 여기에선 건 것은 없겠고요. 제가 여러분 그런 말씀드리죠. 내용 일치 문제도 결국 뭐를 묻는 문제하고 비슷하다? 주제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게 주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정답으로 제시한 것이 이것이 이제 주제가 돼버리는데요. 지금 이것이 정답 상알이 그래도요. 마코 샤크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비늘이라는 것이 물속의 저항을 줄여준다. 뭐 이것이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사실상 주제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어조에 조심하자 이제 그런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이모바일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모바일이 내줘야 되겠죠. I am이 요거에 빠져줘야 되는 거죠. 문두에서 분명 move라고 표현했었고요. flexible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말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4번을 찍으신 분이 꽤 또 있더라고요. 4번을 찍으신 분.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연구 사례가 되는데 이거 제가 원문을 검색을 해보니까 BBC에서 나왔었던 건가요?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와 같이 어떤 신문 기사라든 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먼저 뭘 줍니까? 주제를 줘버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연구 사례를 내고 말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을 한번 더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같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랭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거는 전부 다 랭이라는 사람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근데 이제 일단은 먼저 결론을 보여주고 그 결론이 누구에 의해서 랭에 의해서 나왔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사실. 근데 요 관계를 또 잘못 본 분도 계시더라고요. 상담을 하다 보니까 또. 네, 그래서 문두에서 하고 얘기한 거 문미랑 좀 다른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데요. 네, 그것은 아니겠고요. 제가 해설해 드린 것처럼 문두하고 문미 똑같은 내용이 돼버립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에서 플렉서블한 스케일이 말이죠. 스케일이 여러분 비늘이라는 거 아시죠? 비늘. 요것이 말이 보호해 줍니다. 상어를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소위 물속에서 빠르게 헤엄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말이야. 이 얘기가 마지막에서 똑같이 그대로 여러분들 활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어는 또 비늘을 뭐 한다? 움직일 수 있다고 표현했는데요. 여기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턴업하고 여기 있죠. 턴업하고 그다음 플래튼 이걸로 나오는 거죠. 움직일 수 있다가 사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턴업이니까 위로 올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건 플래튼 다시 납작하게 할 수도 있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이걸 좀 다르게 보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요건 아무리 봐도 요것이 문제라고 좀 보여지겠죠. 네, 이거는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 얘기입니다.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해보면 마지막 문장은 거의 여러분 똑같게 돼버리다 보니 이걸 고르신 분이 굉장히 좀 있었더라고요. 좀 보니까 말이죠. 이번에는 마지막을 보셔서도 문들을 보셔서도 이걸 골라주셔야 되는데 이걸 골라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처 이 생각을 못 하신 거죠. 시제는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항공기 비행기 나옵니다만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는 건 can 뭐라 그랬어요? inspire라고 표현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제를 걸었다. 사실 우리 시험에서 시제 거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아이스 와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 아이스 와인과 관련된 내용 일치 문제를 준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스 와인은 북미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는 식으로 줬었습니다만 근데 그게 아니라 문미 쪽에서 아이스 와인이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 사실상 표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보기는 과거로 표현해가지고서 아주 유명했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해서 나온 적이 한 번 사실이 있었는데요. 시제까지도 이제는 좀 조심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4번 고르신 분,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서 비행기도 있고 말이죠. 디자인도 있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이 뭐 인스파이어도 있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가장 큰 문제는 시제가 되고 있다. 이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아이덴티컬이었었죠? 아이덴티컬이 아니겠죠. 요걸 골라주시는 거. 네, 바로 요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만 내용 일치도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10번입니다. 10번에 1번에서 보면 이제 mean이라는 동사가 지금 ing 쓰였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mean은 사실상 다음에 모두 나와요. 투부정사도 나오죠. 그러니까 mean이 다음에 ing 투부정사 큰 문제 될 것은 사실 없겠고요. 그렇다면 저기에서 ing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get 동사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get 동사는 원래는 목적어에 뭘 씁니까? 투부정사 쓰죠. 모두 나올 수 있습니까? pp도 나올 수 있죠. 그러나 모두 나올 수 있다? ing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여기서 pp가 되는 것은 요놈하고 의미관계가 능동이 아니라 뭐가 된다? 수동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mean이라는 동사라기보다는 get 동사와 관련해서 나왔었다. 근데 작년에 get 동사 또 나왔었다. 작년에 이제 투부정사 맞는 것으로 바르게 나왔었다. 따라서 이번엔 pp 나온 거 뭐 전혀 이상할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말씀드립니다만 동사 취하는 문형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대시라는 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보시는 건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동사에서 선행사 맞춥니다. 이슈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대로 복수형 동사 쓴 거 문제 없겠고요. 오와는 같은 거 끼를 묶어주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s 안 붙인 복수형 동사 쓴 거 맞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하까지 위치를 걷겠습니다만 물어보려고 했었던 것은 저는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온 동사에서는 선행사에 맞춘다. 요거라고 보여집니다. 작년에 계속해서 두 문제나 여러분 출제가 되었었던 바로 그런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새로운 문법은 그러니까 이번에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 문제를 틀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여기 ing가 들었잖아요. 분사지 않습니까? 그럼 분사는 바로 뭐냐? 수식해주는 말과의 관계를 생각해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다라고 할 때 뭐라고 합니까? pay attention to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뭡니까? 앞으로 이동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죠? 다시 얘기해서 목적 앞으로 갔다는 얘기는 능동이라 뭐가 됐다는 겁니까? 수동이 됐다라는 거죠. 이겁니다. 요것이 돼버립니다. 아, 근데 이거는 왜 틀렸을까? 근데 이걸 못 찾았다 그래야 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특별히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대체 지금 상담을 하면서 이건 저 이래서 틀렸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걸 동시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글쎄요. 어쨌든 눈에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저 안 보였으니까 그랬겠죠, 솔직히. 뭐 이걸 몰랐겠습니까? 많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만일에 틀리셨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464 좀 다시 한번 하십시오. 464 다시 한번 하십시오. 보시는 그런 연습, 찾아내는 연습을 좀 여러분 꾸준히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뭡니까? 단순 사실의 문제가 아니죠. 저 사실은 모를 일 없단 말이에요. 목적 앞으로 빠지면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라는 거. 즉 타동사 목적 없어 수동. 이거 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였다라는 건 뭐냐? 그렇다면 결국에서 계속해서 뭐냐?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는, 즉 다시 해서 뭘 따져봐야 될지 그 과정에 대한 문제, 요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연습하기 좋은 것은 464니까요. 464 아마 여러분들 보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살펴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에서 또 지금 뭐 나왔어요? 또 사역동사 나왔죠? 작년에 make라는 사역동사를 주더니 이번엔 let이라는 사역동사 줘버렸습니다. let이라는 사역동사 줘버렸고요. 사역동사니까 뭘 받았습니까? 원형부정사 나왔고 말이죠. 제가 보기엔 나머지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이거를 찍으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 건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게 또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죠. 그죠? 여기에서 말입니다. 즉, 다시 해서 여기서 패스가 무슨 동사라는 겁니까? 타동사가 되고 얘가 뭐가 됩니까? 부사가 되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대명사 목적어를 바로 어디다 썼다? 사이에 썼다. 그래서 옳다.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려 두 가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let이라는 사역동사는 다음에 원형부정사 받습니다. 라는 것과 그 다음 타동사 부사꼴에서 대명사 목적어는 반드시 사이로 갑니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동시에서 물어본 그런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타동사 부사꼴에서 대명사 목적 사이로 갑니다. 라는 것. 나오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계속해서 맞는 보기로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지금 맞는 보기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이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바로 동사 취하는 문형과 그 다음 분사 문제. 아까 여러분들 보셨었던 뭐 수동 문제하고 연관이 좀 계속해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 문제만 두 문제 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아까 result는 수동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번엔 pay를 수동 썼어야 되는데 능동 썼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해서 결국 수동 문제가 두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인간이. 지금 뭐냐면 새로운 유형을 좀 뭔가 내야 되는데 새로운 유형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다 보니까 이건 수능이죠.
그죠? 이건 수능 스타일이고, 이건 교행에서 반드시 이런 문제 한 문제 나오죠. 교행에서 반드시 문제 하나 나오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교행은 독해 쪽이 수능에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이런 중에 반드시 한 문제씩 나오게 되는데, 이 문제를 냈다? 굉장히 좀 사실은 머리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거를 낸 거는 그냥 낼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수능 영어 하나 빌려온 건지, 앞으로 요놈이 이쪽으로 좀 가려고 폼을 잡는 건지,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돌아설 수 없습니다. 수능적으로 일행 쪽에서는 말이죠. 근데 이거는 한번 그냥 그 새로운 유형으로 한번 좀 보려고 한번 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수능입니다. 수능에서 해석을 해서 문맥상 문법이 아니죠. 문맥상 어색한 것이 돼버리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부정이 있다 보니까 부정 가지고 또 결국 뭡니까? 장난칠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부정이다 보니까 부정 가지고 장난칠 문제다. 앞에 didn't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뒤에 또 부정이 있는 거, 요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요. 순간 해석을 둘 중에 하나만 해버린 것, 즉 didn't 부정 하나, 어는 빼버리고 말이죠. 이렇게 해버리고 틀린 것을 좀 보기가 좀 쉽지 않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거는 글쎄요, 앞으로는 뭐 새로이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행에는 반드시 매년 한 번씩 한 문제씩 나오는 거니까 말이죠.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걱정입니다. 걱정이죠? 저 월이 나오잖아요.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그 해설도 드렸습니다만은 요거는 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요것에 좀 더 신경 쓰셨으면 어땠을까? 다시 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문입니까? 이게 명령문이죠. 명령문이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방법 제시죠. 그렇죠? 집중하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얘기한 거 아니고요. 집중하세요. 라고 했단 말입니다. 이거는 바로 방법적인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하나만 보고 하우로 갔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모의고사 낼 때도 여러분들 명령문과 관련해서 특히 마지막 아장내기 때는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말씀드리면서 명령문 있을 때 어떤 방법적인 얘기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드렸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달리 더 특별하게 말씀드릴 만한 뭐 굳이 뭐 지문 자체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틀렸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래서 하우를 못 받겠죠. 어떤 분 처음에 이것 찍었다가 이걸로 고치신 분이 계시다 그러던가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거였었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 뭐 하느냐? 대처하느냐. 바로 그거를 정답으로 아까 지문하고 얘기한다면 집중하세요. 그죠? 대처하는 방법. 바로 뭐라고요? 집중하세요. 그리고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명령문을 좀 신경 써라. 요건 스킬로 말씀드린다면 다시 얘기합니다. 이 글에서 핵심은 월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명령문을 활용 한번 해보십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13번 문제는 간만에 또 한글 보기가 나왔어요. 간만에 또 한글 보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주 치사한 문제죠. 혹시 틀리신 분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네. 요즘 선전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런 거 있대요. 네, 치질 있으신 분 손 드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럼 치질 없으신 분 하니까 또 아무도 손 안 들어요. 네. 어떻게 물어보면 여러분에게 답을 들을 수 있을까? 자, 여기에서는 랩탑 컴퓨터 얘기가 나오는데요. 랩탑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네. 이런 거를 치사하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됩니다만 요거죠. and 활용하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 요것은 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내용일치에서 거는 게 참 많다 그랬죠. 첫째, 부정 있는 부분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조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엔드나 바시나 오와 들어있는 부분 조심하라. 그러면서 작년에 나왔었던 걸 제가 말씀드린다면 쿨미디어, 한미디어가 오와를 활용하는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쿨미디어, 한미디어가 오와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즉 오와가 들어있는 부분, 바로 거기 부분이 정답이 되는 걸로 제시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엔드나 바시나 오와 있는 부분을 굉장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에서 랩탑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금 펀드로 얼마를 준다면 $7,500가 별개죠.
이건 별개입니다. 합친 게 아니라 랩탑도 주고요. 7,500달러도 마찬가지로 주는 겁니다. 이것은요. 별개입니다. 근데 이것이 별개가 돼버리는 건데 지금 보시는 바대로 여기에서 학생들의 컴퓨터 구입 비용과 그래요. 컴퓨터 구입 비용과 교육활동 비용을 뭐라고요? 미치는 뭐라고요? 합하여 이지랄했단 말이죠. 이런 말장난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사실. 네, 말장난하면 안 되는데. 지금 뭐 그 인터넷에서 우리 그 국사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것도 사실 욕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합하여 그래, 이 말은 빠져야죠. 네, 이 말은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를 지급한다가 돼줘야 돼. 이거와 이거를 합해서 이거를 준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이게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and 있는 부분을 잘 봐라. 이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and 있는 데에서 별개의 것이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and 있는 부분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다음. 이거는 뭐 틀렸다는 분은 저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여러분 요거의 반대로 benefactor가 되는 거죠. 네, benefactor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benefactor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beneficiary를 물론 구분해 줘야 되겠습니다만은 요거하고 반대가 돼 버리는 거죠. bene는 항상 뭐 하는 겁니까? 좋은 거죠. 요거는 malefactor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뜻? bad의 뜻이죠. 그죠? 요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이것은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나와서 범인이나 악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악한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뭐 충분히 요것도 제가 좀 비교적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컬프릿 요것이 이제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컬퍼블 말씀드렸었고 인컬페이트 요것도 아니면 in 말고 exculpate 요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아마 말씀드리지 않았었나. 요것도 마지막 아장내기 때 제가 아마 해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CULP가 바로 뭐라 했어요? 죄라 그랬죠? 죄나 비난이라 그랬죠. 그래서 죄지은이라든지 비난받아 마땅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in이 돼버렸으니까 바로 뭡니까? 죄를 씌우다라는 얘기고요. 요는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다라는 얘기죠. 간단히 얘기해서 in과 x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컬프릿은 기본적으로 아실 수 있는 게 아니냐 범인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하고 이것도 제가 좀 비교적 의미를 좀 많이 좀 강조했었던 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네, 뭐 4번은 여러분들 데마고그는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거를 갖다가 뭐 특별히 더 말씀드릴 건 없겠고요. 딜러턴티라는 것이 의외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서 이걸 줬다라는 거 글쎄요. 저는 우리 공무원 9급에서 이걸 줬다. 이거는 나온다면 저는 기억하는 것이 저거는 좀 보면 국회 8급입니다. 국회 8급에서는 저런 단어는 참 잘 나오고 있죠.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8급입니다. 거기서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GRE에서도 저도 굉장히 좀 문제에서 좀 많이 봤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있고요. 페리아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페리아는 내가 기억하는 바는 9급에서 나온 적은 사실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이고요. 거의 대개가 7급 아니면 국회 쪽에서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되었었던 것입니다. 원래는 인도의 최하층민을 가리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페리아라는 인도의 최하층민을 가리키는 거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배척하는 사람, 따돌리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따돌림 당한 사람이라든지 이단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 페리아라고 하죠. 요거는 제가 좀 많이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서 나름대로 좀 좋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뭐 어휘를 들 때는 뭐 저런 어휘까지 선생님 그런 어휘까지 외워야 되는데 외우셔야 됩니다. 나도 여러분 그렇게까지 어렵게 가고 싶지 않아요. 진짜 솔직히 나도 욕 나오는 겁니다만 사실은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야 되는 거니까 말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단어 난도가 상당히 좀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얘는 선동 정치가죠. 데마고그입니다. 요거는 사실 요거보다는 페다고그가 훨씬 더 낫죠. 요게 훨씬 더 낫죠. 데마고그라는 말은 거의 외래어처럼 쓰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면 페다고그는 사실은 아니고 이거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데마고그를 문제를 냈다라고 한다면 저거를 보기 전에 했다면 저 사람 머릿속에는 반드시 저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은 말이죠.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교수분들이라 하더라도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영문학과를 전공했습니다만 저도 이제 제 학과내에서 보게 되면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거의 한 분이에요.
거의 한 분이. 왜냐하면 문제 출제할 줄은 몰라요, 사실은. 가령 영시하시는 분이 문제 출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럼 못해요. 영설 아닙니다. 주로 영어학 쪽의 분들 그렇게 하고요. 특히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영문법을 강의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영작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거의 대부분 그걸로만 정해져 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분들이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료의 해석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그냥 단어로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로 가지고 있다? 어원으로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마고거 생각하면 반드시 패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예, 거그가 원래 뭐냐면 저게 이끌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르치다라는 얘기입니다. PED가 저기서 뭐냐면은 children의 뜻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 선생입니다. 티처입니다. 티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데마고거는 DEMA가 바로 뭐냐면 사람들, people의 뜻입니다. 거가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이라는 얘기인데요. 안 좋은 의미죠. 선동 정치가를 가리키는 거죠. 바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원과 관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다면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대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좀 제니스복 한번 들어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원 한번 좀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어원 공부 한번 꼭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뭡니까? 아마추어 애호가입니다. 예, 프로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사실은요. 네, 근데 이것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그런 단어였었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단어의 난도 높이고요. 어원을 좀 많이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요거를 제가 이제 조금 요거는 요건 좀 아쉽습니다. 이것도 2000년대는 전 기억이 없습니다. 이것도요. 예, 좀 옛날에 좀 있었는데 말이죠. 이게 딱 나오고서 뒤통수한테 맞은 생각이 들었어요. 요걸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항상 제가 주저할 때가 있어요. 이것까지 낼까? 라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진짜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전에는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워컨 에그쉘즈라고 해서 사회복지 전문자가 있었는데 옛날에. 근데 그 문제를 다음에 내려고 다음 문제 출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거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 주거를 하나는 만들어놨어요, 지금.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저 토요일 날 시험에 그게 나와버린 거야. 그러니까 뭐 이틀 차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있었는데, 요건 진짜 그런 주저를 사실 좀 했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 요거는 주로 이제 여러분들 사실상 보면은 결혼할 때 여러분 좀 많이 나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뭐 평생을 함께 하실 것을 뭐 이런 거거든요. 늘 변함없이 언제나 항상 이런 뜻이 돼 버립니다, 이게요. 네. 근데 여기 나와서 요걸 좀 해드렸으면 좋았을 걸. 근데 이거 틀렸다는 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아마 해석을 해보니까 아마 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4번이었습니다. 네, 16번입니다. 이거는 진짜 틀리지 마셔야 되는데요. 이건 진짜 틀리지 마셔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들 요거는 이거잖아요. some others 이걸로 사실상 끝내줬어야 된단 말이죠. 요거란 말입니다. 이 구조는 저도 꽤 많이 드렸었고 기출에도 요 구조가 있어가지고 해서 기출에 요걸 제가 좀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만 일단은 기출에서 보면 여러분들 어떤 편견, 어떤 나라, 민족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 가령 어떤 나라 사람들 범죄만 저지르고 말이죠. 또 어떤 나라 사람들은 그 범인을 잡는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다 했었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 앞에 있는 믹스라는 것이 있었고 바로 믹스 다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이렇고 어떤 사람은 이렇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요 다음에 들어가는 문제가 사실 있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섞여 있다는 얘기는 결국 선천적인 것일 수도 있고 후천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해서 바로 그런 정답이 들어가 버리는 건데요. 어쨌든 어떤 놈은 이렇고 어떤 놈은 이렇다는 얘기는 전부 다 어느 한쪽 쏠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섞여 있거나 아니면 바로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부분부정이 되는 거죠. 요거. 제가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부분부정은 독해 아니면 뭐라고요? 영작이다. 요거잖아요. 부분부정.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사실은 제시한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놈은 이렇고 어떤 놈이 이렇다는 얘기는 어느 한쪽으로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부분적으로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not all, 즉 부분부정을 연계시켜서 생각하셨어야 되는 건데 이거 하나였었는데요. 간단히 말씀하면 이거 하나였었는데 이게 안 보였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뭐냐면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독해 속에서도 문법을 물어보려고 하고 독해 속에서도 결국은 수고를 물어보려고 하고 이런 면이 꽤 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자, 특히 이제 부분부정, 이것은 언제든지 여러분 독해 쪽에서 100%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바로 뭡니까? all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요? both가 있고 뭐가 있어요? every가 있죠. 얘가 이제 이렇게 만난 거잖아요. 이렇게 만나버리게 되면 이게 바로 부분부정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ome others지 요거였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기출 분석을 좀 진짜 잘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출 보더라도 그냥 문제 풀어보고 땡 쳐버리고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문제의 정답 힌트가 뭐였었는가를 자꾸 생각해 보신다면 이번의 시험이라는 것이 특히나 벗어나지 않았다. 거의 이제 기출의 스타일하고 거의 그대로 좀 나왔었다. 그 말씀드립니다. 자, 부분부정을 활용하는 문제였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새벽 모의고사 들으시면 혹시 요즘은 제가 그 모의고사 내지 않았었나요? 나 딱 보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죠? 혹시 그 인썸니아를 이 세 가지로 분류한 게 있었죠? 트랜지언트, 어큐트, 그 다음에 크로닉 하고서 그래가지고 해서 아마 크로닉 자리에 갖다 집어넣는 이런 식의 문제를 제가 아마 자리 찾기 문제로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죠? 저 이거 보고 한번 오래지 않습니다. 오래되지 않고요. 얼마 안 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뭐 틀렸으면 뭐 다 부질없는 짓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저랑 가려고 하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중에 어느 한 문제 저도 이제 안 찾아봤습니다만 어느 언제 하나를 빼고서 그 알맞은 자리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출제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세 가지로 나눠놓고서 그래서 내용으로 찾아가서 해서 트랜지언트 끝나고 이제 어큐트 나오는 부분 거기다 집어넣은 차 이게 갈라지는데 집어넣은 차 뭐 이랬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 그래서 해마다 사실 이렇게 그 하나 정도는 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구글에서 이제 그 검색을 하는 건데, 똑같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는 건데, 뭐 사실 근데 뭐 그렇게 옛날에 이제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그 시험 가운데 가장 악명 높았던 시험이 어디냐면 경기 교행이 옛날 따로따로 봤었어요. 각 교육청별로 해서 교행 시험을 따로 봤어요. 근데 옛날에 경기 교행이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악명이 높았어요. 뭐냐면은 경기교행은 그 영자신문에서 그냥 아예 기사 하나를 통째로 옮겨놔요. 그래 놓고서는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셔. 이건 죽여야죠. 이건 죽여야죠. 근데 제가 옛날에 여러분 새벽 강의에서 저는 할 때 뭐 영자신문 강의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영자신문 강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어떤 학생이 보고서 선생님, 그때 뭐였었냐면 누구예요? 부시 얘기였었나? 뭐 얘기였었어요? 선생님, 그거 나왔어요. 오, 그래, 맞췄으니까? 아니요. 그거는 알겠는데, 그걸 알겠는데, 너무나 길다 보니까 어떻게 손댈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 그런 일이 뭐 한두 번이 사실은 아니고. 지난번에 이제 작년 교행에서도 지문 제가 하나 한 거에서 교행에서 나왔는데. 자, 어쨌든, 요게 조금 있었고요. 여기에서 17번에서는 이건 어떠셨을까요? 일단은 요게 조심 돼야 되는 거지요. 그죠? 다시 말씀드려서 소울리가 바로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요거죠. 아마 내가 보기에는 아마 그 문제를 좀 많이 보신 분은 보고서 이상 없는데 이걸로 그냥 찍어버리죠. 아마 그래서 맞히신 분 계실 겁니다. 소울리라고 하진 않죠. 문두에서 아마 계속해서 여기서 지금 나열되고 있을 겁니다. 뭐 cause I trained him last for 이거 나오고 can be caused 나오죠. 자, 이것도 나오고 있고요. 이것도 나오고 있고 말이죠. 그렇죠. 계속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severe depression 이것도 나오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서 solely 즉 only만 쓴 것이 잘못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것도 하나 문제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 방법을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solely, only라고 표현한 것이 잘못이다. 이제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18번입니다. 자, 18번입니다. 자.
자, 요거는 어떠셨을까요? 네, 18번. 우선은 정답이 어떻게 됐었죠? 2번이죠? 여기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는 바로 뭐예요? 핵심어가 뭐예요? 갭이죠. 그죠? 격차라는 거죠. 격차. 격차라는 거죠. 격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여러분들 빈칸 채우기에서 전체를 다 보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핵심어를 찾아서 보시는 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갭이라는 거 요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만 또 하나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보라고요? 주제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게 주제입니다. 이 그래. 네. 가상의 교실을 통해 가지고 해서 가령 우리가 이제 빈부라고 할까요? 아니면 시골하고 농촌과 도시와의 격차를 메우려고 하는 거, 요것이 되겠습니다. 브릿지 하는 거, 브릿지, 요것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이제 모의고사 낼 때 솔직히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제 브릿지로 해서 똑같이 격차를 메운다 요것을 또 모의고사로 한번 낸 적도 사실 있었는데 요거는 한 2-3달 되지 않았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특히 내가 기억이 나는 것은 끝나고 나서 학생들이 왜 이게 답이에요? 항상 그런 얘기죠, 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일단은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빈칸 채우기, 빈칸 주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살펴보시게 되면 자, 이 사람은 설립자입니다. 이것에 문바입니다. 네, 이렇게 봅니다. 자기 사업을 말입니다. 네이션 빌딩입니다. 국가를 재건하는 그런 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죠. 자, 인도의 학생의 연령입니다. 학생 연령층의 바로 인구가 2억 3천이 됩니다. 엄청나네요.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말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입니다. 가장 커다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몰라요. 정부는 또 쓰고 있습니다. 830억 달러를 쓰고 있습니다. 교육에다 말이죠. 그러나 자, 이게 나오고 있죠? 그러나 나오고 있죠? 자,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러나죠?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이러이러한 문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뭐라고요? 심각한 뭐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주제란 말입니다.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 그럼 결국 뭐냐? 격차를 좁혀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복수가 들어있는 문장이 주제문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다음에 이 격차에 대한 설명이 하나씩 안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 가지 격차를 얘기를 하고 있죠. 선생들의 격차라든지 뭐 시설의 격차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도 계속해서 격차와 관련된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격차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면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쌍방향이라는 거, 요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내공이 있으시다라고 할까요? 그런 분은 아마 요것도 아마 좀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쌍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럼 A라는 지역하고 B라는 지역을 바로 뭐냐? 연결시켜준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좀 아까 보셨던 바로 브릿지라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이게 연결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다리를 놓아주는 거니까 말입니다.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쌍방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본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쌍방향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괜찮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빈칸 채우기도 그래 주제다.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핵심어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었다. 이제 그런 말씀드립니다. 순서 이번엔 순서 틀리면 안 되는데요. 이거는 진짜 진짜 변함없이 힌트를 그대로 줬는데 뭐라 그랬어요? 서치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서치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이거 여러분들 잊으신 거예요. 이거 틀리신 분. 근데 이건 진짜 조금만 생각하면 뭐 20-30초는 끝날 수 있었는데요. 대시라든지요. 뭐 지금처럼 서치라든지요. 아시잖아요. 얘네들이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얘네들이 바로 이름의 공통된 이름이 바로 뭡니까? 하나의 지시사라는 거란 말이죠. 여기에서 특히 여러분 서치 이거 그러한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참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그럼 여기에서 서치 variable 그랬으니까 그러한 변수라 그래. 그러한 변수. 그럼 이걸 살려야 되니까 이걸 정확히 그러한이라고 살려줘야 돼요. 그러한 변수. 그래서 뭡니까? 이 앞에 변수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걸 안 했을까?
이건 진짜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이 앞에는 무조건 변수가 있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잠시 뒤에 다른 시각으로 본 친구를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정관사? 더죠? 더 디스플레이입니다. 네,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요. 더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서 또는 뭡니까? 정관사 더가 데리고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 고맙게도 디스플레이는 한 군데밖에 사실 없었단 말이야. 더군다나 얘가 복수인데 고맙게도 B자리에 그대로 B자리였었나요? A였었나? 네, 여기 있네요. 디스플레이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죠. 네, 그대로 가리키고 있잖아요. 여기는 관사가 없지 않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관사가 없잖아요. 근데 C번에서는 더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정관사 더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더가 들어가 있는 말은 반드시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서치하고 정관사 더를 활용하는 그런 문제였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서치 얘기를 우리 지금 질문 들어왔던 거 포함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얘는 힌트 아닙니다. 얘는 힌트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법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서치는 다음에 지금처럼 뭐하고 함께 쓸 때가 있어요. as랑 쓸 때가 있죠. 그리고 바로 뭐예요? that이랑 쓸 때가 있죠. 이건 힌트 아닙니다. 용법을 잘해. 이거 힌트 아닙니다. 이때는 서치는 그냥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냥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힌트가 아니에요. 바로 이게 여러분 A번에 있었던 그냥 서치 명사 이렇게 나온 요거는 힌트지만 다음에 나오는 말과 서로 상관관계를 맺고서 나온 서치는 힌트 아닙니다. 이건 처음 나온 거예요, 이게요. 근데 요거를 잘못 보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또 하나. 아쉬웠어요. 너무 속상한데요. 서치 다음에 서치에 variable가 있으니까 말이죠. 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처음 나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이씨, 서치는 서치? 어잖아, 그냥 쓸 때. 표기법이 그거잖아요. 서치 어잖아요, 그냥 표기법이. 나 그래서, 저렇게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계신다면은, 이름 안 밝혔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제가 댓글 달다가 본 거야. 저거를. 그냥 서치는 서치어라는 그 표현이잖아. 그죠? 서치어 혁명이잖아, 원래. 그죠? 보통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치가 단수 명사를 받을 때는 그렇게 쓴다라고 해서 룰이 되는 거지. 서치 더는 없어요. 알겠어요? 서치 더는 없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런 문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요. 속상해라, 정말. 그래서 틀렸다 그러더라고요. 참. 그래서 서치 때문에 틀렸다는 분도 있었고요. 거꾸로 서치 보면서 그냥 진짜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20초 만에 풀었습니다. 이제 그런 분도 있고 말이죠. 굉장히 명확하게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명확하게 힌트를 줬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문항이 하나가 적죠? 세 문제를 줬어요. 네, 그렇게 됐고요. 영작도 어느 때보다도 좀 수월하게 좀 냈습니다. 더군다나 바르게가 아니라 잘못 그래서 조금 마음 편하셨을 겁니다. 그동안 자꾸 보면 바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열받게 했었는데 말입니다. 글쎄 여기서 딱히 뭐를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지 않을까. 그죠? 이게 그나마 좀 의의가 있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제가 좀 자주 말씀드렸었죠. 사실 수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get across라고 해서 크로스 생각하라. 그래서 이해시키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건 참 자주 말씀드렸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말입니다. 자, get across입니다. 근데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get across가 이해시키다라도 되고 이해되다도 된다 그랬었고요. 사회복지에선 이해되다라는 표현으로 뭐가 나왔었다? come across 나왔었다라고 해서 꼭 같이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get across는 자타가 다 있는 거고요. come across는 자동사만 있는 겁니다. 알겠죠? get across는 이해되다, 이해시키다 두 가지 의미가 되는 거고 come across는 이해되다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바로 뭐가 있다? across가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라는 것과 연계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을 더 생각하는 우리가 미그렛 정도밖에는 얘기할 게 사실은 없습니다. 뭐뭐에 능숙하다. 근데 솔직히 이것도 사실은 조금은 좀 불안하긴 했어요. 글쎄요. 지금 본다면 이거. 그죠? 미그렛과 미그4는 다르죠?
비글에서 뭐뭇에 능숙하다, 뭐뭇에 잘하다는 얘기지만 비글 for는 뭐뭇에 좋다라는 얘기죠. 네, 요런 것도 혹시 어떨까라는 생각 사실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양반이 게러크로스만 생각하고서 보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분명히 미글에. 그렇다고 한다면 요것도 한번 조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럼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뭘 통해서 우리가 좀 예상 한번 할 수 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나왔었던 바로 뭐예요? 이런 것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ask about, S4의 차이를 묻는 문제, 저 문제 출제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놓고 생각해 본다면은 가능성 제가 짚어드리는 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ask about 무슨 뜻? ask about 무슨 뜻? 묻다. for는 요청하다, 그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비그렛은 잘하다, 비그포는 뭐뭐새 좋다.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히 다른 거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 할 때는 이것까지도 기억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었죠. 애프터라고 해서 말입니다. 이것은 안부를 묻다 그랬죠. 특히나 아픈 사람 안부를 물을 때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표현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자, 여기에서 조금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 그 영작에서 모두 수고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저는 1번 보면서 이거 문법적으로는 달리 조심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달리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다. 사실 오디언스라는 단어도 전문제에 나오는 단어입니다만 저것은 오디언스는 수의 일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거는 수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사실상 폼이고요. 근데 어쨌든 저것도 있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불안하기도 합니다. 사실. 다음번 시험에서 오디언스 관련해서 나오지 않을까. 오디언스는 단복 여러분들 구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청중이라는 집단을 뜻하면 단수로 받는 것이고 그 안에 사람들을 뜻하면 복수로 받는 거. 요것도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봅니다. 6번입니다. 서울의 교통체증은 세계 어느 도시보다 심각합니다. 아, 이거 여러분들 나 잘했죠. 쉽게 나와서 그러긴 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진짜 강조했잖아요. 이제 대시냐 도우지냐 이제 나올 때 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여기서 물론 복수 쓴 거 맞죠. 앞에 트래픽 잼 z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도우지 쓴 거 맞고요. 그러다가 비교 표현에서도 혹시 비교급 된 any, other, 단수명사 나오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이 두 개를 합쳐서 낸 게 상당히 저는 반가웠어요. 근데 물론 맞췄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하는 것도 참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대로 좀 내는 그런 쪽이다.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이 새로운 문제를 낼 만한 것은 사실상 머릿속에 거의 없지 않는가 생각이 사실은 좀 듭니다. 네, 다시 얘기합니다. 비교급된 애니에도 단수명사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겠고요. 댄 나왔습니다. 비교대상 맞춰줘야 되는데요. 잼스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수 대명사 도우지로 받은 거 맞습니다. 대명사 대수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3번입니다. 내가 말하고 있는 사람과 시선을 마주치는 것은 서양국가에서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일단 첫 번째, making eye contact with the person you are speaking to. 요것이 되는 거죠. 일단 여기서 끊어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첫 번째 물어봤다고 봐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is 동사의 주어가 바로 뭡니까? 동명사라는 거, 요걸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 첫 번째였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둘째, person과 you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되어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라는 거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지막에 품사, 전치사 to가 있습니다. 전치사 to에 목적 보이지 않습니다. 목적 없다라는 얘기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있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생략했다, 요거를 아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말입니다. 네, 이 두 가지를 물었다. 여전히 관계대명사 문제 나왔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어떨까? 요거는 여러분들 말이죠. 전에 2000년이 아니고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관계대명사 전 저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말이죠. 2090 아니야 2000 아니다 2002년 3년 아마 그때쯤 내가 요거 맞습니까 이 문장? 지금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양반이 관계대명사 문제 지금 계속해서 내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거의 낼 만한 거 거의 다 내버렸어요. 사실은요. 낼 만한 진짜 거의 다 내버렸습니다. 이제 나올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이 양반이 관계되면서 생략 쪽으로 한번 간다. 그럼 관계되면서 생략과 관련해서 전문제 출제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게 뭘까?
그거는 뭐 기출에선 이거밖에는 없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게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가로를 친다면 여기에는 무슨 격 관계 대명사 들어갑니까? 주격 들어가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얘가 주어 동사 동사 이렇게 되면 삽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뭐가 들어가요? 주격 관계 대명사죠.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 생략할 수 있느냐 문제가 바로 이렇게 줘가지고 해서 국가직 구급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생략할 수? 없습니다. 주격은 생략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여러분 빼버리면 누구나 다 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주어 동사 삽입된 것을 갖다 놓고서 물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근데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략을 많이 해요. 주어 동사 삽입된 경우는.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비문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출제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출제된 게 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어떨까 생각이 사실 듭니다. 굉장히 좀 깐깐하게 본다면 이런 것도 괜찮을 수가 있는데 말이죠. 요거는 참고로 대구에서 옛날에 출제한 적이 있었던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뭐 이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말이면 우리가 사는 바로 작은 세상이다 이렇게 돼버렸었는데요. 지문이었어요. 밑줄이었습니다. 참고로 거기만 제가 잠깐 띄었다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생략됐다라고 한다면 뭐가 생략됐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까? 여기에 관계부사 where가 되겠죠. 관계부사에는 when도 있고 why도 있고 뭐도 있어요 갑자기. 네, how도 있고 where도 있습니다만 다 생략이 가능하죠. 단 where는 안 됩니다. 단 where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대구에서 출제한 경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요 두 가지가 사실 좀 떠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모의고사에서도 이걸 좀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관계사 문제, 저도 미처 그동안 이제 쭉 보면은 이 사람은 뭐 아까 얘기했는 주격 관계 대명사 뒤에는 동사에서는 선행사에 맞춘다. 선행사와 동일한 대명사를 반복 사용하지 않는다. 관계 대명사 대답에는 전치사가 올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줄을 이뤄서 여러분들 아니면 대시냐 와시냐고 구분하는 거. 요렇게 주로 출제가 됐지만은 말이죠. 한번 저걸 보면서 요것도 조금 우리의 허를 찌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게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요거 보시면서 한번 생각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인색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어쨌든 as든 so as든 이 사이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됩니까? 네, 원급이 나와야 되겠죠. 네, ER 들어간 게 잘못입니다.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as 사이에는 원급이 들어가 버립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원급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네, 거기다가 요것도 여러분들 또 요거는 또 여러분들에게 시선 끄는 거죠. 이 turn out 대십니다. 뭐뭐로 판명 되다라는 얘기죠. 뭐뭐로 드러나다. 요것도 제가 모의고사에서 한 2번 정도 요것을 가지고 한번 문제 영작에서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뭐뭐로 드러나다 그러니까 이걸 또 뭐로 착각할 수 있습니까? 수동으로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turn out이 뭐뭐로 드러나다라고 할 때는 자동사입니다. 네, 자동사입니다. 네, 자동사입니다. 요것도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아까 여러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습니다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어휘하고 수거의 여러분 난도, 공부 난도를 조금 높이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독해 쪽에서는 다시 얘기합니다만 나름대로 문제 푸는 요령, 스킬 요런 쪽에 좀 더 많이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문법, 이번에 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문법 별로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안 보이셨다라고 한다면, 만일에 보이셨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까지 공짜로 올라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263P 그거 한번 여러분들 쭉 그냥 그것만 계속 돌려주셔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 그 요약 해놓은 거 있잖아요. 문법 요약. 그거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464 보셨던 건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뭐 남은 지방직입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 난도는 좀 수월하게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나 국사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못 본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사실은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로는 난도가 이렇게 크게 높은 것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따라서 남은 지방직, 특히 의외로 사실 뭐 국가직, 지방 이름만 위에다 타이틀 국가직, 지방직만 바꿔놓은 건데 또 지방직만 약하신 분이 계시죠.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지방직만 보면 뭐 이런 말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친구도 국가지공 보통 90점, 100점만 따가도 갑자기 지방지검은 7, 80, 아니 뭐 5, 60까지 떨어지는 뭐 그런 경우도 제가 좀 봤어요. 사실은 차이가 크게 없는데요. 특히 제가 모의고사 만들 때도 야 이거 지방직 기준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바닥을 쳐버리고 이건 국가직 기준이야 그러면 또 올라가 버리고 그 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경우가 좀 있기도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제 어쨌든 조금은 그래도 난도가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독해 쪽에서 그러니까 독해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특히 문제 푸는 요령이 어느 것보다도 더 상당히 중요했었던 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모의고사 다음 주부터 시작되네요. 뭐 사실은 이번 주인가 다음 주 저도 헷갈렸습니다만 다음 주부터 모의고사 다시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교행 제가 별도로 하죠. 저는 교행을 항상 별도로 강의를 했었습니다. 교행은 또 많이 다르죠. 말씀드린 것처럼 교행은 일단은 수능 스타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은 수능 스타일이고요. 지금 난도 자체는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친구들 예상하는 게 그냥 아마 이번에 교행을 뭐 많이 뽑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 보면 교행 상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어느 때보다 솔직히 교행은 사실 혹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교행 목표로 하시는 분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많이 뽑는다면 내년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많이 뽑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교육행정 쪽에 좀 많은 인력을 좀 많이 뽑겠다. 물론 교사를 포함해서. 근데 교사는 뭐 계속 인원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교사보다는 행정 쪽에 인원이 좀 필요했나 봐요. 그건 원래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공약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 쪽, 그다음에 이제 교육 서비스 쪽, 그다음에 이제 소방 쪽. 경찰 쪽 이쪽을 많이 뽑는다 그랬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것이 이번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이 뽑는, 이 정도로 뽑는 아마 거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진짜 한번 교행청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는 또 얘기를 하는 게 난도 높이면 어떡하나. 뭐 지금 3년 연속 쉽게 나왔잖아요. 3년 연속 쉽게 나왔었는데. 글쎄요. 제가 지금 판단하는 바로는 굳이 그렇게 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요. 그럼 거기서 또 문제가 또 그거죠. 차라리 올리면 좋은데 안 올리면은 말 그대로 한 문제 차이가 돼버리잖아요. 90점과 95점 차이입니다. 85점, 90점 차이도 아니고 90점이냐 95점이냐 차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작년에 그래서 어떤 친구 끝나고 나서 선생님 아쉽지만 영어 90 맞았고요. 모두 90 맞았고 모두 90 맞았는데요. 이 정도면 되겠죠? 그러더라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교행 쪽에서는 진짜 일단 기본이 90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문제만 또 많이 푸는 건 사실 또 그래요.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각각의 문제, 시험 문제 출제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속적으로 연습하시는 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교행 대비로 해서 별도로 또 그것도 수업을 할 겁니다. 그건 모의고사만 있는 수업은 아닙니다. 모의고사만 있는 수업은 아니고 각 영역별로 독해 쪽에 그리고 문법 쪽에 그리고 모의고사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영역을 좀 특화시켜서 설명드리고 나서 모의고사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게 될 겁니다. 서울시는 그 다음 지방직 끝나고 나서 하는데요. 서울시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수업 들어주십시오. 서울시 한 번이라도 보실 거라고 생각하면 제발 좀 여러분을 위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뭐 솔직히 제가 뭐 시험 끝나서 이런 말씀 저는 잘 안 드리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다 나왔을 겁니다. 문제 스타일도 그렇고 단어 나온다라는 것도 그렇고 뭐 방식도 그렇고 거의 그대로일 겁니다. 저는 진짜 보이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저는 거의 100%입니다. 진짜 눈에 환하게 보여요. 어떻게 나올 거라는 것이 100% 사실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제 수업을 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80 이상 거의 대부분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서울시 보신다면 여러분들 위해서라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벽에는 모의고사만 현재 지금 생각은 지방직 끝나고 나면 새벽은 모의고사만 진행할 거고요. 월요일날 오후에는 또 아까 제가 교육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시켜서 서울시는 또 달라요. 문제 분석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논리 독해 쪽으로 또 들어갈 거예요. 교재 논리 독해 말고요. 프린트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난도 있는 어휘 들어갈 거고요. 그러면서 모의고사 들어갈 거고 이것이 따로 한 묶음으로 해서 월요일날 별도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서울시 아마 여러분들과 서울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거 활용하셔서 제발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